아니 메뉴가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네, 요새 메뉴 안 집니다. 그렇죠. 야, 심지어 제가 지난 주말에 보니까 맥과이어도 잘하는 것 같아. 예, 전반전에 조금 그랬지만 후반전에 잘했죠. 네, 그래서 골을 넣으면서 레시포드의 골로 이제 웨스트햄을 1대0으로 좀 잡았는데, 예. 야 순위도 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예. 이왜 뭐가 이렇게 좀 메뉴를 달라지게 한 건지 예. 오늘 좀 한번 시원하게 좀 분석을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최근 8경기 6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맨체스터 시티 맨더비에서 진 게 마지막이죠. 예.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지금 6승 2무요? 예. 야, 무패 행진. 그러니까요. 예. 지지 않고 있다. 좋습니다. 예. 그마저도 이제 2무도 뉴캐슬하고 첼시 상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잘 나가고 있는. 예. 뉴캐슬은 현재 4위, 첼시는 6위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7승 2무 3패 승점 23점으로 이제 브라이턴한테 1대4로 대패한 첼시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5위를 탈환을 했고요. 야, 맨유가 이제 5위까지 올라갔다. 예. 5위까지 올라갔으면은 진짜 이제는 뭐 챔스권도 당연히 노려볼 수 있는 예. 라인이네요. 그것도 이제 그 3위인 토트넘이 승점 26점이고 4위인 뉴캐슬이 승점 24점이거든요. 그러면 맨유와는 1점 차네요. 예, 1점하고 뉴캐슬은 예. 1점, 토트넘은 3점. 예, 근데 맨유가 이 두 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아. 리즈하고의 홈 경기. 그러네. 예, 연기된 게 있기 때문에 그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위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실제 예. 경기 수를 따지면 무엇이 이렇게 맨유를 달라지게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웨스트햄전이 맨유한테는 조금 위기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위기란 얘기가 있었다. 예, 쪼우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그 바람 부상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맞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린들레프도 그 독감에 걸렸고요. 아하. 안토니도 또 경미한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세 선수가 어쨌든 다 빠진 경기였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이제 마샬이라던가 완비사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토니 대신에 엘랑가가 오른쪽 윙으로 이제 선발 출전을 했었고요. 엘랑가.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최전방 원톱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센터백 파트너로 메가이어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 맥과이어는 팬들이 이제 뭐 불안불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나올 때마다 뭐 예, 문제만 일으킨다, 뭐 그 메가이어가 패배 요종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실제로 또 이제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일단 뭐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은 그 레시포드의 선제골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레시포드 개인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골이었어요. 맨유 소속으로 100호 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아, 맨유에서만 100번째 골. 예, 이게 그 맨유 소속 선수는 22번째고요. 아하. 웨인 루니가 2009년에 100호 골을 넣은 이래로 13년 만에 맨유 선수로 100호 골을 기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사실은 더 막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어려웠던 시간이 있지만 여하튼 뭐 100번째 골까지 넣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맨유가 공격수가 좀 문제가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 22명이나 100호 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루니 이후로 없었다는 얘기는 오케이. 예, 그게 그 맨유의 최근에 그 한동안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이 경기에서 레시포드가 좀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자, 레시포드가 달라졌다. 예, 예. 음. 레시포드가 원래 그러니까 이 선수는 거의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아가지고 중앙으로 치고 오면서 오른발 슈팅 때리는. 그죠.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네. 예, 항상 그 패턴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앨런 시어로도 레시포드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박스 안으로 들어와라 좀.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8회로 최다였고요. 특히 전반에만 7회를 기록을 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그동안 좀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가더라. 예, 그리고 레시포드가 키는 크잖아요. 작지 그렇죠. 않은 선수잖아요. 근데 헤딩을 안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발로만 정말.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실제 그 100호 골 중에 이 선수가 헤딩골은 7골밖에 없었어요. 82골이 다 오른발. 거기가 좀 오른발로만 이렇게 너무 패턴 플레이로만 골을 넣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오른발이 82골, 왼발이 11골, 예. 헤더가 7골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이 경기에서 헤딩 슈팅을 2번 가져갔고요. 아하. 결국 그 헤딩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릭센은 진짜 예. 이 궤적 자체가 괴물이더만요. 쫙 올라간 거 그냥 골을 넣었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레시포드가 조금 더 박스 안에서의 적극성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자, 그거는 레시포드 개인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맨유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한 어찌 예. 보면 9번 위치의 선수의 파괴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예. 레시포드가 박스 안으로도 들어오고 헤더도 골을 넣고 이랬던 거는 팀으로서도 맨유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주제가 오늘 맨유가 왜 이렇게 잘하게 됐죠?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인데 지금 레시포드가 달라진 것도 전방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뭐 개인이 각성해서가 아니라 테나 감독이 야, 내 전술상 이렇게 해서 네가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이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그 레시포드가 박스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장면들을 조금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적극성들이 이제 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 맨유는 뭐 선수 개개인 갖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테나우라고 하는 감독의 색깔이 입혀 들어가면서 안정감과 파괴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맨유가 달라진 부분 중에 또 하나가요. 수비가 정말 단단해졌거든요. 그렇죠. 막 사실 수비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 올드 트래포드 5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아, 어떻게해서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단단한 수비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달롯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시즌. 이번에 BBC의 베스트 11으로도 뽑혔더라고요. 네. 달롯이 이번 시즌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웨스트햄전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달롯이 이 경기 최우수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공중볼 승률 100%였고요. 그리고 이제 볼 경합 승률도 77.8%였고요. 그리고 가로채기 3회로 최다였고 클리어링 5회, 태클 4회, 소유권 획득 5회, 찬스 메이킹도 4회로 최다였어요. 공격과 수비 다 잘했다는 얘기네. 예, 그리고 크로스도 4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 그러니까 50% 성공률 자랑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이번 시즌에 달롯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76분 출전으로 2패랑 그리고 골키퍼인 데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출전 시간이 길 정도예요. 아, 많이 뛰면서도 잘하고 있다. 사실 네. 저 위치에 뭐 완비사카 이슈도 좀 있긴 있었지만 여하튼 달롯이 그렇게 잘해주고 있다. 네, 그러면서 공수에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괜찮기는 하지만은 약간 좀 평범하다, 뭔가 특색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는 공수에서 다 잘해주고 있어요. 달로가 또 잘하는 것은 맨유의 그동안 불안했던 요소인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잃기 때문에 도움이가 있다.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카세미로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카스미로가 처음에는 뭐 선발과 교체를 왔다 갔다 어쩌면 약간 좀 선발보다 거의 못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확실히 이제 선발. 제가 그 8경기 무패 행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카세미로가 선발로 나오면서입니다. 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지지 않는 게. 예, 그게 카세미로가 전부 다 선발로 나왔어요. 하긴 뭐 카세미로가 능력 자체가 일단 좋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적응도 있었을 거고. 테나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었죠. 팀 그 전술에 녹아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나오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이제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카모에서는 워낙 뭐 주위의 선수들도 빵빵하고 크카모가 오랜 시간을 손발이 맞췄기 때문에 했지만 여기 와서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필요했잖아요. 네. 하지만 크카모의 일원이었다는 얘기는 볼은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찬다는 거죠. 근데 뭐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에도요. 카세미로가 그 공중볼 획득 4회로 최다였고요. 공중볼 경합 승률도 80%였고요. 클리어링도 4회, 태클 2회, 가로채기 1회. 이렇게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하. 그리고 또 이제 메가이어마저도 그러니까. 예, 전반전엔 부진했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좀 불안불안했어요. 후반전 와가지고 완전히 각성해가지고요. 클리어링 8회로 최다였고요. 슈팅 차단도 3회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그 경기 막판에 웨스트햄이 골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2차례나 그 6탄 방어로 막아냈어요. 메가이어가.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메가이어까지 조금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데다가 저는 그래도 맨유 수비에 결국 키를 잡고 있는 선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다. 그렇죠. 테나의 축구하고도 매우 부합하고 있는 선수고요. 예. 리산드로가 이 경기에서도 뭐 볼 경합 승률이 72.4%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 승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중볼 말고 이건 100%였어요. 공중볼 경합 승률이 30.3%밖에 안 돼가지고 그랬지 그라운드는 100%의 승률 기록한 데다가 원래 뭐 키가 큰 선수가 아니니까 작은 선수니까. 패스 성공률 92.3%, 그리고 슈팅 차단 4회로 최다, 클리어링도 3회, 태클 2회 뭐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수비 전반에 걸쳐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전 그러니까 테나 감독이 수비 역할 분담을 너무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종합하자면 그런 거죠. 일단 맨유가 최근에 잘 나가는데 왜 잘 나가냐? 어떤 9번 위치에서 박스 안에서 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는데 레시포드가 그런 역할을 잘해주더라. 네. 두 번째, 맨유가
보면 수비 쪽 불안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목을 좀 잡았었는데 예. 지금 보면 오른쪽에 달로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의 카세미로 센터백 쪽에 뭐 맥과이어마저 잘하고 리산드로는 계속 잘하고 네. 이렇게 수비가 안정되는데 그 수비가 왜 잘하나 또 봤더니 테나 감독이 수비수 개개인들에게 역할 분담을 너무나 잘 부여하고 있다. 리산드로가 공중볼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초반에는 맥토미니가 내려와서 조금 커버를 해줬고 아하. 이번에는 카세미로가 내려와가지고 카세미로도 공중볼 가장 많이 획득하고 메가이어 원래 공중볼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달로까지도 100%의 공중볼 획득 성공률 자랑하면서 그런 식으로 리산드로의 약점을 커버해주고 대신 리산드로가 다른 선수들의 약점을 대체해주면서 볼 배급이라던가 그 그렇죠. 그라운드 경합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아요. 어허. 그냥 슈팅을 그냥 얼굴로 막아내요. 막 다. 이 경기에서도 스카마카가 발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자 파울이 나는데 그 발 높게 이렇게 슈팅할 때 얼굴을 갖다 댔어요. 어허. 얼굴 갖다 대가지고 막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지 같은 것들도 선수단 전체에 조금 경각심도 가져다주고 그런 효과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테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에릭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에릭센이 결국은 테나의식의 그 빌드업, 볼 점유 축구의 조금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햄전에서도 볼 터치랑 패스랑 크로스랑 다 최다였고요. 결국 뭐 레시포드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고요. 예, 그 정도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나가 선수들의 이제 개개인의 특징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또 팀에 필요한 것들을 지시하고 있고, 네. 리산드로가 밑이 좋은데 위가 불안한 거는 다른 선수에게 커버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뒤에서부터 빌드업이라든지 패스에 대한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에릭센 같은 선수들에게 또 롤을 맡기고. 네. 이거는 이제 그런 놓고 보면 테나의 팀의 장악, 그에 대한 효과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이 효과 그러면 계속 이런 무패 행진이라든지 일정하게 맨유가 성적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맨유가 물론 뭐 부진한 시점들이 없진 않겠죠. 한 팀이 장기 레이스를 하다 보면 그런 시점이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경기력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 이제는 이어가지 않을까. 어허. 예, 센터백이 이렇게 주부상 당한 상태에서도 이걸 이어갔으니까요. 저는 좀 그러지 않을까. 다만 그 톱에 있어서의 조금 보강은 이 경기에서 다 좋았는데 호날두는 살짝 좀 아쉬웠었거든요. 톱만 조금 보강을 해준다면은 이 팀은 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테나 축구가 여기 이제 팀을 장악하고 있고 예. 녹아들었고 그게 지금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 네. 감독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으면은 사실 뭐 큰 기복을 타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맨유가 왜 잘 나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